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그 전투기 탑승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약간 메인 뉴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어제 있었지만 오늘 조간에도 거의 얘기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일면에 전부 다 뭐 이재명 지사 이야기라던가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얘기도 안 쓰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음. 요런 것만 거의 나왔고 지금 언론이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이 정부하고 여당을 배제시킨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럴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편파적인 언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대통령이 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를 탑승해서 영공 비행을 마치셨거든요. 네. 예, KF-50이에요. 네. 이 비행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 옛날에 그 고등훈련기라고 지금 한참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이게 경공격기로도 지금 이 수출 판매 관련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기종이거든요. 네. 이 비행기에 그 뒷좌석에 오르셔갖고 정상적인 작전 비행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떴다 가라앉은 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가속 뭐 급회전 마하 돌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체험을 하시고 여기 그거를 체험하신 후에 이제 방송에서 연설하신 거예요. 네, 수원 공군기지에서 탑승을 해서 천안 그다음에 서울 상공 날아가지고 서울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천안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뭐 여기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전투기를 탑승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안, 서울, 용산 이렇게 한 거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을 기리는 마음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 그리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겪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KF-50 경공격기로 지금 준비되는 KF-50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에서 지금 구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훈련기로서 미 공군의 보잉에서 제안한 고등훈련기를 대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게 400대에서 500대 이상을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미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기로서 이 기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잉이 납품을 하기로 해놓고 기체 분량이나 뭐 납기 지연 같은 걸 일으켜갖고 지금 이게 KF-50이 다음 대안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면 50조고요. 50조? 네, 계약이 50조 원짜리입니다. 와. 그리고 동남아 쪽에 나가게 되더라도 이거 이제 전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무기 체계, 레이더 체계 등등을 한국식으로 이제 전부 다 전용한 개량형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수십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거거든요. 거의 한꺼번에 삼성전자 매출의 4분의 1을 우리 FA50 또는 T50만 팔아갖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시연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53개국의 주한 대사, 그다음에 무관, 장관, 총장, 전력체계 획득 관련 장성, 그다음에 주요 기업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에 이거는 대통령이 몸소 쇼케이스죠. 예, 세일즈다.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70억 들여가지고 BTS를 불러가지고 아이오닉을 선전하지만 네. 우리 항공 그 우주 관련 산업 카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무료로 기름값만 딱 들여주고 출연료도 없이 나와서 이런 홍보를 모델비 없이 국가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저는 거죠. 엄청난 파급 효과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출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백조지.
삼성전자 4분의 1 매출을 이 조그만한 그 항공기 제작 회사가 이걸 올리게 된다 그러면 마진은 둘째 치고라도 관련된 항공 사업계가 한꺼번에 확 클 수 있는 정말 큰일 하신 거거든요. 네. 내가 보기엔 역대급 PPL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언론에는 전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사진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 1, 2면은 고사하고 저 뒤쪽에 있고 거의 없어요. 예, 이거 없다고 봐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차세대 전력 대비를 위한 새로운 분야의 무기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현무포라든지 뭐 레이저를 이용한 각종 무기들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요 무기들 말고 이보다 더한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난 그게 뭘까? 난 너무 궁금해 그게. 응?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미 뭐 이제 핵잠이라든지 핵 추진 구축함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드론이나 저는 EMP 관련된 무기들, 저는 레이저 관련된 무기들을 언급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 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거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오는 국가였지만 이제 80% 이상은 국산에서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에 고등 훈련기가 미국에 수출되고 또는 다른 나라의 경공격기가 수출되는 거 이외에도 이미 미국의 드론이라든지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 같은 프로세스들을 이미 한국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유지되는 군용 드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군용 드론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거리 통신 기술과 관련된 칩들. 우리는요 드론을 10,000km 밖에서 조종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요. 아, 10,000km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너무 긴데? 아이고 저 10,000km 정도 거리면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드론을 뭐야? 여기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해서 실증화했고, 네. 그리고 이런 드론 관련된 제어 기술들과 비행 자세 보정 기술 같은 것들을 지금 미군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되어 있는 레이저를 실제 대형 수송기라든지 전투기 또는 장갑차, 탱크에 붙여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대 비행기라든지 이 드론들을 요격할 수 있는 조준 기술과 실용화를 이미 대한민국이 최초의 전장에 실현하고 있어요. 우리 전력이 이 정도 수준에 온 겁니다, 이제.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 그럼요. 네. 그 중요한 그 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발사되는 네. 나로의 성공 여부입니다. 누리호. 누리호. 네. 네. 누리호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좀 뭐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발사 진행 중에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발사가 되든 간에 성공적인 위성 궤도 안착 실험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성공을 기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엔진 독자 개발하겠다. 근데 이제 유무인 항공기 요 점이 중요해요. 유인은 이미 끝났어. 네. 이제 어느 정도 KF-21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저쪽에서도 지들이 알아서 5세대라고 해줘요. 개발 끝나고 나면 지금은 4.5세대 준 스텔스 정도지만 개발 배치 3 끝나고 나면 이건 5세대 그 스텔스기다라고 KF-21을 더 높이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제 추력으로 날아가는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국산화가 거의 끝났어요. 하나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솔루션이 아니라 저기 하나 솔루션은 저기고 수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 KF21이나 앞으로 KF50에 들어가는 엔진을 현재는 F18에 들어가는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개량형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2025년 안에 국산 엔진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걸로 이제 착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드론 엔진을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사용 시간하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드론 관련된 엔진도 우리가 세계 최고 분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대단한 소식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러시아만 현재 성공하고 있다는 원자력 엔진.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지금 진해가 발사했다고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드론들이에요. 바닷속이나 이런 데다 거대한 어뢰 같은 원자력 드론을 그냥 잠겨 놓는 거죠. 그냥 무한대입니다, 사실 이거는.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계속 돌아다니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신호 왔을 때 그때 가서 조진다는 거죠. 찾아낼 수도 없고 항행 거리가 지구를 뺑뺑 돌아도 30년 동안 40년 동안 돌아도 되는 정도니까 무한대로 무섭네.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 인공위성이라든지 각종 발사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정형할 수 있는 원자력 엔진 분야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